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형외과 이영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발목의 관절경 수술은 미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걸까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발목의 관절경 수술이 비교적 많이 보편화되고 많이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제가 시작할 때쯤에는 사실은 발목의 관절경 수술은 많이 하는 치료법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이제 살을 열어서 하는 치료법이었고, 근데 이제 관절경 수술을 하면 확실히 미용적으로는 좋거든요. 흉도 적게 남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큰 이슈가 되고 관심이 되는데, 그 미용만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과연 살을 열어서 하는 거랑 비슷한 결과를 낼까, 아니면 더 좋은 점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무릎이나 고관절, 그 다음에 어깨 이런 데는 크거든요. 그 다음에 관절도 여유가 있고 한데, 발목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관절경 수술에 굉장히 큰 제한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관절경 수술의 장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질환, 스포츠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아시죠? 이거는 뭔지 뭐 다 아실 겁니다. 이건 어벤져스라고 그러죠. 어벤져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여기는 이제 여러 영웅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악당을 물리치는, 사실은 내용 자체는 되게 유치하고 단순할 수도 있는데 되게 재밌죠. 이제 이런 어벤져스가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영웅들이 다 모여서 이 악당을 제거하는 큰 줄거리가 있는데 반해서 이 각자 영웅들의 또 줄거리가 따로 있어요. 이러한 줄거리들이 굉장히 재미를 일으키죠. 줄거리가 모여서 하나의 큰 대서사실을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재미있고 감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저희 발목에 다양한 줄거리들을 모아서 하나의 궁극적으로 발목의 치료에 큰 획을 이루고 여러분들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되고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발목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우리 전담 간호 선생님이 있는데, 전담 간호 선생님 발목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발목은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고, 안쪽 복숭아뼈, 바깥쪽 복숭아뼈, 뭐 뒤에도 사실은 복숭아뼈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런 식의 모양으로 있고, 이 발목의 특징은 이렇게 뼈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인대들이 같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대들이 이러한 안정도를 담당하기 때문에 각각의 인대들이 손상이 되면 그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식의 개념이 어떤 기본적인 치료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관절경으로 치료를 보통 많이 선호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바깥쪽에 인대 손상이 우리 가장 흔하거든요. 이러한 바깥쪽 인대 손상에 대해서 모디파이드 브롬스트롬이라는 술식을 이용한 수술법들이 왜 발전이 됐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이 되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사실은 홍보팀 직원분이신데, 공교롭게 이제 저한테 이 수술법을 받고 이제 계신 분이긴 한데, 약간 이해 질환 관계죠. 그래서 아마 결과는 좋다고 할 겁니다. 여기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건데, 어쨌든 흉터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있는 그대로 좀 보여드릴게요. 저도 조금 전에 오랜만에 봤거든요. 근데 흉터가 좀 있긴 있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어쨌든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좀 와주시겠어요? 저희 직원 선생님 발이에요. 제가 이제 수술한 건데요. 저희가 수술 언제 했죠? 19년 12월. 19년 12월이면은 다음 달이면 2년 되셨네요. 2년 되셨고, 기본적인 치료 과정이 우리 흔히 반기부스라고 그러죠. 반기부스 2주하고 보조신발 2달 하면서 곧장 재활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구멍은 이런 식으로 납니다. 요건 제가 만든 만든 흉 아니고요. 요렇게 이제 요렇게 해서 인대를 당겨서 꼬매는 건데, 이건 작은 구멍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열고 하는 절개가 아니라 관절경으로 하는 작은 구멍을 뚫어서 하기 때문에 비교적 다리가 부어 있는 상태라든가 아니면은 여자분들한테 미용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유리한 상태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점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흉의 크기는 사실은 구멍의 크기가 아니라 어떤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흉이 좀 많이 남으시는 분들이 있고 흉이 좀 적게 남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흉이 많이 티가 나지는 않는, 미용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 그 홍보팀 직원 선생님 2년 전에 수술한 흉터가 그 정도로 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흉이 작고, 흉이 작다는 게 단순히 미용뿐만이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는 저희 표현으로 모비더티라 그러죠. 어떤 문제나 합병증들이 생길 확률이 사실은 적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런 관절경 수술의 문제 중에 하나는 술기가 처음에 익숙지 않으면 러닝 커브가 좀 길어요. 러닝 커브라는 거는 그게 익숙해지는 단계가 사실은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스퍼트가 되기 전까지는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결과, 데이터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 20분가량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증, 오늘 관절경 쪽에서는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른 부분들도 사실은 다 관절경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설명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거고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 흔히 그냥 넘어졌다 그러면 발목이 이렇게 흔들려요. 이런 식으로 덜렁덜렁 되게 됩니다. 덜렁덜렁 되는데 대부분 바깥쪽 인대가 끊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끊어졌거나 느슨하거나 하는 건데 농구 선수들의 50%에서 염좌대에서 이상을 가져온다 그러고 기능적 불안정증 12%에서 스포츠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운동선수들 인대가 손상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대부분 이런 식의 손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수술법은 사실은 브롬스트롬이라는 선생님께서요 1952년도에 만드셨어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피폐화됐을 때 이런 식으로 브롬스트롬 선생님은 이렇게 인대를 당겨서 꼬매는 식으로 만드셨는데요. 이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중요한 인대가 있어요. 이쪽 인대랑 이쪽 인대가 있는데 이쪽 인대나 이쪽 인대를 꼬매는 식으로 수술을 했고요. 그 이후에 한 80년도에 굴드라는 선생님이 이렇게 지대라는 거를 당겨서 꼬매는 식의 치료를 정해졌죠. 근데 이런 식으로 치료했을 때만 해도 결과가 사실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인대들이 정상적인 인대가 아니거든요. 이미 손상이 됐거나 문제가 있거나 하는 인대들이기 때문에 이런 인대들을 꼬맨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 지대를 당겨서 꼬매는 이게 레티나큘lum이라는 건데요. 이걸 당겨서 꼬매는 식의 치료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나타났어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이루어졌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대를 꼬맸는데 그 인대가 성하지 않고 느슨하고 그러니까 다른 인대를 당겨와서 가져와서 꼬매는 식으로, 다른 인대를 당겨와서 재건하는 식의 방법이 이제 이쪽 흐름이에요. 에반스, 왓슨 조스, 콜빈 뭐 이런 내용은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쪽 흐름은 뭐냐면 이 굴드라는 선생님이 이분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꼬매기만 하면 그 인대 자체가 느슨하거든요. 그 인대가 이미 손상이 됐기 때문에 그걸 꼬맬 수가 없어요. 꼬매도 단단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지대라는 걸 당겨서 꼬매는 레티나큘lum이라는 걸 당겨서 꼬매는 굴드 테크닉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굉장히 사실은 획기적이었어요. 그래서 결과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80년대 이후에는 굉장히 큰 붐이 일어났죠. 그 이후에 이제 기계들이 좋아지고 기구들이 좋아지고 그래서 다양한 변형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modified, 다 modified 그런 식으로 용어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식의 용어들이 나타나서 수술법들이 굉장히 큰 발전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기계들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뭐 위치에 따라서 고정법에 따라서 모디피케이션, 변형의 방법에 따라서 하다가 2010년도 이후부터는 이 관절경적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변형 브롬스트롬이라는 수식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가장 큰 사람들의 치료 방법으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2010년도쯤인데요. 제가 시작을 한 게 그거 이전 2009년 언저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빨리 시작을 한 거고 제가 그 당시에 이러한 수술법을 이제 학회나 그런 데서 발표를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비교적 주니어 스텝이었는데요. 저희 시니어 선생님들한테 잔소리도 듣고 뭐라고도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좋은 술기법들이 있는데 왜 이거를 자꾸 하느냐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어떤 큰 장점이 많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 그 틀린 말은 아닌데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관절경적 브롬스트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치료 방법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치료 방법들이 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무조건 관절경적 수술이 능사는 아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관절경적 수술의 장점이 어떤 게 있다라는 게 있으니까
관절경적 수술을 어떨 때 한다라는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건 이래요. 이게 브롬스트롬이라는 수식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게 손상된 인대거든요. 이거를 꼬매면 돼요. 멀쩡한 인대는 꼬매면 돼요. 근데 멀쩡하지가 않겠죠. 끊어지는데 뭐 멀쩡하겠어요. 다 닳아있고 오래되고 그러기 때문에 꼬매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꼬매는 확률은 제 데이터로 보면은 한 7%에서 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얘를 당겨서 붙여야 돼요. 그걸 굴드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기존에는 살을 열어서 일일이 꼬매는 식으로 했는데 이걸 관절경으로 한다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스키마틱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즉 바깥쪽에 있는 인대들을 이렇게 당겨서 안정도를 담당한다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예전에는요. 그렇게 꼬매고 났더니 실밥이 밖으로 나왔어요. 실밥이 밖으로 나와서 실밥이 닿아서 아팠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실밥을 안쪽으로 집어넣는 테크닉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실밥도 만져지지가 않아요. 당겨지기만 하니까 안정도가 담당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실밥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실밥이 자꾸 이 피부가 얇으니까 자꾸 닿아서 아프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실밥을 제거하는 수술도 보통은 있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기술들이 앞으로도 계속 더 발전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럼 왜 관절경 수술이 필요한 걸까요? 라는 게 이제 오늘의 주제죠. 왜냐하면 단순히 미용만은 아니거든요. 이쁘죠. 작고 좋기는 하지만 이게 단순히 미용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게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수술의 가장 큰 목적은 결과가 좋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아파서 수술을 하면 안 아프게 해야 되고요. 발목이 힘들어서 운동을 못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게 해야 되는 게 수술이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이쁘다는 것 말고 어떤 그러한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것에 대한 결과들을 모아놔야 되죠. 그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관절경이 뭔지 여러분들 일반인분들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다 제가 일부러 한글로 썼거든요. 제가 그 의사분들 강의나 그런 거 할 때 제가 한동안 굉장히 많이 할 때는요. 1년에 이틀에 한 번씩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180번 막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술리기 같은 게 있지만 일반인분들한테는 사실은 그런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혹시 제 이번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의사분들이나 수술적 술리기가 관심이 많으시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연락이나 그렇게 받아서 따로 어떻게 설명을 드리거나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떤 스키마틱한 내용들만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관절경이라는 거는 관절, 그 다음에 그 경, 그렇게 되니까 이거랑 같아요. 내시경이나 복강경이 같아요. 이거는 구글에 나와 있는 이제 사진들인데 여러분들 내시경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호수를 넣어갖고 안쪽을 이제 크게 보는, 안쪽을 크게 봐서 문제가 있는 거를 보는 거죠. 복강경도 과거에는 많이 사용 안 했지만 요즘에는 외과 선생님들 거의 다 복강경으로 하시죠. 큰 이식 수술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복강경 수술을 하죠. 왜 복강경 수술을 할까요? 제가 아까도 말을 했지만 모비더티가 작아요. 수술이라는 게 살을 열고 닦는 것 자체만 갖고도 상처가 나고 흉뿐만이 아니라 그거 자체가 손상을 입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흉이 적게 남게 하는 수술이 좋은 수술인 거예요. 다만 테크닉적으로 복잡하고 기구들이 발전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발전을 하고 온 겁니다. 복강경도 마찬가지예요. 복강경도 지금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대부분 복강경을 하죠. 저희 병원에도 로봇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기구들이 더 발전을 해서 로봇 수술이 또 가는 거죠. 다음에는 더 큰, 아마 더 좋은 방법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이 의료의 발전은 사실은 엄청나게 빨리 발전을 하고 있고 가장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절경은 이런 식으로, 저희 쪽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카메라고요. 이 카메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여기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요. 화면에 나타나면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정확하게 보이죠. 관절 안을요, 직접 눈으로 보는 것보다 관절경으로 보는 게 사실은 더 정확히 보여요. 그러니까 기계를 써서 본다고 더 작게 보이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더 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경을 잘 사용을 하면 살을 열어서 하는 것보다 더 정교하게 더 잘 할 수 있거든요. 로봇 수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식의 기구들을 사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세팅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뭐 어떤 병원에서 정형외과 병원 쪽에서 수술을 받아보셨다 그러면 이런 식의 세팅을 갖고 있는 걸 봤을 거예요. 이게 다 관절경 세팅이에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기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갈기도 하고 꼬매기도 하고 뭐 지지기도 하고 하는 식의 기구들을 여기다 한 풀세트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역할이 있고 그걸 이용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지금 관절경은 사실은 굉장히 안전하면서 정확한 수술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제 은사님이세요. 제가 2000년도쯤에 2000년 초반에 저기 레지던트를 할 때 무릎 쪽은 우리 이몽철 교수님한테 이 이름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네. 이몽철 교수님한테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전방 십자인대가 당연히 다 관절경으로 했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는 관절경으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레지던트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돌이켜 보니까 1996년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트레이닝 받던 한 5, 6년 전만 해도 살을 열어서 했다는 거예요. 살을 열어서 했는데 그러한 결과들이 점점 관절경으로 바뀌게 된 거죠. 왜냐하면 기구들도 좋아지고 테크닉들도 좋아지기 때문에 관절경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저는 이제 어깨 쪽은 우리 박정호 교수님한테 사실은 레지던트 때 트레이닝을 받고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트레이닝 받았을 때만 해도 여러분 회전근개라는 건 좀 아실 거예요. 회전근개 이름은 들어봤죠. 여기 어깨를 올려주고 하는 인대인데 이게 제일 많이 끊어져서 어깨 쪽은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레지던트 때는 이 수술을요 한 50%는 살을 열어서 했고 50% 정도는 관절경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좀 복잡하고 크고 그런 부분은 살을 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열면 사실은 굉장히 그날은 큰 수술이라고 생각해요. 막 당겨야 되고 레지던트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당기고 있는 수술 싫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래 당기고 있고 잘못 당기면은 막 큰일 나고 여기 또 큰 혈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큰 혈관 같은 경우도 이거 터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긴장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외에 50% 정도는 관절경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깨 수술할 때 골절이나 그런 거 말고는 다 관절경 수술을 하죠. 열구하는 수술은 사실은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즉 점점 관절경으로 치료가 패러다임이 시프트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발목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계셨고 은퇴했던 이병일 교수님 사진이신데요. 이분이 거의 1980년대에 처음으로 발목 관절경을 하셨어요. 근데 이 발목 관절경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거의 뭐 이상하죠. 잘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되게 궁색하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보기만 하고 이걸 돌리고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수술적인 술기가 끼거나 그런 게 쉽지 않았던 그런 게 발전한 지 이제 한 40년 조금 안 된 동안은 굉장히 많은 관절경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지금 제가 일부러 얼굴을 좀 가렸어요. 이게 좀 얼굴이 나오면 애매할 것 같아서 저희 어떤 세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분이 누워 계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관절경으로 보고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보여요. 크게 잘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놓고 이 관절이 또 넓어져요. 그래서 잘 보이게 수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쉽게 합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수술할 때 제일 마음 편하게 하는 수술이 관절경 수술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합병증이나 그런 일이 생길 일이 별로 없거든요. 어느 정도 러닝커브만 올라가면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발목 관절을 이런 식으로 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보거든요. 보면 관절경이 좋다는 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느 병원을 가든 MRI를 찍으실 거 아니에요. 뭐 저는 사실은 MRI를 수술하지 않는 경우에 웬만하면 안 찍거든요. 근데 대부분 저희 병원으로 이제 리퍼돼서 오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MRI 찍어 오세요. 근데 MRI가요, 발목은 죄송하지만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반드시 찍어서 확인을 해야 될 경우들이 있거든요. 수술 전에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한 부분 외에 다른 데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MRI를 찍기도 하지만 MRI가 발목은 작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MRI 딱 보고 루틴으로 검사하는 거는 전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더 중요한 얘기는 저희 병원 MRI 굉장히 좋은 MRI거든요. 굉장히 좋은 MRI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MRI급인데 그거의 정확률을 발목은 80% 정도로 봐요. 왜냐하면 놓치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관절경을 보면
이게 더 정확해요. 관절경은 100% 확실합니다. 그래서 100%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절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MRI 보고 이상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 들어가긴 하지만 거기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보거든요. 근데 다 보는 게 오래 안 걸려요. 한 뭐 10초, 20초면 다 봐요. 쫙 보는 거 금방 보거든요. 보고 나서 이상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시간이 걸리는 거지 보는 거는 20초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발목 불안정증 다양한 수술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술법으로 치료해서 잘 나으면 되지 뭐터로 치료를 하냐, 뭐터로 관절경을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요. 발목이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흔들리면 어떻겠어요? 어딘가 발목 안에 손상을 받는 거예요. 저희 기준으로 13%에서 30% 정도는 우리가 그냥 어떤 검사를 해서도 밝혀지지 않는 게 13%에서 30% 정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그냥 놓치는 거죠. 간과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관절 안에 게 말고도 동반 질환이 90% 정도에서는 동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치료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발목 관절인데요. 이런 게 이상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관절 안을 치료를 안 해주게 되면 이건 그냥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인대는 수술을 해서 인대는 단단해졌어도 통증은 계속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콘셉트를 잡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좀 많이 했고 요즘에도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 관절에다 구멍을 2개나 3개 정도 뚫어주고 나서 관절을 다듬어줘요. 그 다음에 살을 다시 열죠. 그러려고 하면 자세도 바꿔야 되고 기구도 바꿔야 되고 수술 시간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흉터도 많이 남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럴 때 그럼 아예 다 그냥 관절경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차 아시죠? 이 차 일본에서 하이브리드 차예요. 하이브리드. 프리우스인가요? 굉장히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고 많이 쓰고 있었던 하이브리드 차인데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이 바꾸죠. 이건 테슬라인데 테슬라 차. 테슬라처럼 전기 자동차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차는 100% 전기차나 수소차로 간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기술이나 과학의 발전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전기차로 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마 저도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관절경으로만 치료를 하는 게 간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정말 좋아야지 정말 이거를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1년도인가요? 이게 나온 논문인데요. 제가 이제 쓴 논문이고요. 살을 열은 기존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살을 열고 한 치료법이랑 관절경을 한 치료법을 비교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2개 다 치료법을 수술을 했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결과가 비슷해요. 결과라는 거는 클리니컬 아웃컴이라고 그래서 임상적으로 환자들이 만족하는 게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은 방법이네. 그런데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이것만 관절경으로만 하면 더 좋은 건지에 대해서 의무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카데바라고 그러죠. 사체 연구를 좀 했어요.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카데바 스터디라고 하죠. 카데바 스터디는 사체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유튜브에서 내용은 사체는 뺐어요. 그거는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사체 연구는 신중하게 준비를 많이 해서 잘 해야 되는 검사고요. 시험이고 그거는 준비를 많이 해서 좋은 결과는 사실은 얻었습니다. 이거 할 때 이제 이런 기계가 있어요. 이거는 강도를 측정하는 기계인데요. 이거를 일일이 설치를 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카데바가 아닙니다. 사체가 아니고요. 그냥 소본이라고 해서 가짜 뼈예요. 가짜 뼈를 갖고 일단 예비 실험을 해서 실험 방법들을 결정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체를 이용해서 강도를 측정을 했죠. 무슨 측정이냐? 살을 열어서 한 개방적 브롬스트롬 술식과 관절경적 브롬스트롬 술식을 2가지를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결과적으로 이게 똑같이 강해요. 똑같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관절경 수술도 굉장히 좋은 수술이구나 라는 식으로 나와서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부터 사실은 저를 이제 이상하게 뭐라고 하시던 선생님들이 이것도 쓰시긴 하는구나.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와서 보시고 수술도 배우시고 하시기 시작했죠. 결정적인 거는 이거예요. 이게 무슨 거냐면 제가 굉장히 사실은 프라우드해하는 이 PPT 화면인데요. 2016년도에 로저만 어워드라는 상을 tas어요. 미국에서. 이거는 무슨 상이냐면 미국 족부족관절학회에서 1년에 가장 우수한, 가장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연구들을 뽑아요. 미국 사람들이 뽑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 덜컥 냈죠. 근데 상식적으로 동양인이 될 일은 없어요. 그리고 그 미국 사람 말고 딴 연구에서 되는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어요. 이 로저만 어워드가 제가 받기 전에 사실은 제가 두 번째인데, 아시아에서 두 번째인데 일본 사람이 하나 받고요. 근데 그거는 임상 연구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때 기회가 돼서 받은 거고, 임상 연구로는 사실은 제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뒤로도 없거든요. 동양은 아예 없고요. 이게 왜냐하면 블라인드로 그 선생님들이 논문이나 연구 결과들을 보는데 이게 참 그나마 고맙고 다행인 게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고 얘가 미국 사람 아니야? 라고 할 정도의 연구 데이터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내용도 되게 프라미징하고 그래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도 말을 했지만 관절경 수술을 하고 그냥 살을 열어서 한 개방적 수술을 한 비교를 한 연구인데 이게 사실은 저희 표현으로 사이테이션 인덱스라고 그러거든요. 저기 연구나 아니면은 그쪽에 무슨 대학이나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인용지수라고 그러는데요. 이 논문은 굉장히 지금 뭐 현재까지는 탑2예요. 전 세계에서 2위 정도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탑1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은 관절경적 수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문은 반드시 인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논문이고 저희 족부족관절 쪽에서는 사실은 족부족관절계의 노벨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연구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였고 이게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저희 나라에서 무슨 로컬이라고 그러죠. 그냥 개원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준종합병원 그런 데서 자연스럽게 그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을 바탕으로 수가가 잡혔거든요. 의료 쪽은 수가가 잡히지 않으면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으로도 굉장히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저 만이라는 선생님이 만든 상인데 이분이 굉장히 연세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상을 받으니까 이 사진을 찍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예전 사진은 되게 키도 크시고 저보다 키도 크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사진 찍을 때는 벌써 이미 좀 많이 수그러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수그러들어서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이러한 연구들이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 이후부터는 몇 가지 더 특징적인 확인들이 필요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너럴라이즈드 리가먼트 렉스티라고 그래서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대들이 굉장히 느슨한, 선천적으로 느슨한 사람들은요. 그걸 꼬매도 느슨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인대를 단순히 꼬매는 것만 갖고는 굉장히 그 수술의 결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브룸스트롬이라는 수술 방법이 이런 환자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근데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관절경적 수술은요. 훨씬 큰 범위를 당겨서 꼬매거든요. 연부 조직을 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들이 생각보다 좋아요. 관절경적 수술이 제가 봤을 때는 인대가 느슨하신 분들에 비해서 결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살을 여는 것보다 결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인대가 선천적으로 느슨하지 않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결과가 좀 떨어져요. 다만 안 하는 것보다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낫다고 해서 나온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가끔 엑스레이 찍으러 갔는데 발을 요 끝에서 조그만 뼈가 보인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선천적으로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어렸을 때 다친 거예요. 어렸을 때 뼈를 물고 따라 떨어진 견렬골절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이 떨어진 뼈가 큰 경우는 결과가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나쁘다고 돼 있는데 어떤 수술을 해도 그런 분들한테도 저희 수술의 결과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논문인데 의학 쪽에 근무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아스트로스코피라는 저널이 굉장히 높은 저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억셉트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뼈들이 있어도 관절경으로 수술을 해도 결과가 좋다라는 데이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정형외과 학회지에 종설을 냈는데 종설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데이터들을 그냥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이 논문 저 논문들을 모아서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물들을 정리를 한 내용이 종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러한 종성들을 제가 썼는데요. 이거는 한글로 썼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이거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요. 특히 의료인들 분들은 이거를 읽고 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요. 시간이 되신 분들은 이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제가 만든 어떤 그 수술적인 방법에 모디피케이션이 또 나왔어요. 와,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이래서 바꾸고 이래서 바꾸고 이래서 바꾸고. 근데 기본적인 콘셉트는 다 비슷해요. 근데 되게 좋은 연구 방법 중에 하나가 일본에 마사토 타카오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예전에 제가 처음부터 말했지만 이게 저희 수술법이 모디파이드 브롬스트롬이라는 테크닉인데요. 이 브롬스트롬 선생님이 했던 콘셉트를 다시 돌아갔어요. 요거를 끊어졌던 걸 다시 붙인다라는 식의 개념인데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딱 끊어져 있으면 그걸 붙이는 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은 준비를 안 했지만 제 데이터를 보면은 한 9%에서 길게 잡아야지 한 9%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 강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다양한 노력들이 많아요. 그래서 관절경으로 다양한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로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관절경으로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환자분들이 왔을 때 관절경 수술 생각하고 왔는데 제가 살을 열고 재건술을 하자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심한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끊어지셨던 분들도 이런 식으로 재건술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인대를 끊어와서 올가매는 거예요. 굉장히 단단하게.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발의 모양이 변형이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굉장히 무거우신 분들, 한 150kg 막 그렇게 되신 분들, 100kg를 넘어도 굉장히 다부지지만 좀 등치가 크신 분들은 그냥 꼬매는 수술만 갖고는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대가 느슨하신 분인데 너무 인대가 느슨해서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식의 재건술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관절경 수술이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장점이 많다라는 거, 단순히 미용만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거는 그때그때 결론은 그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요. 어쨌든 관절경 수술을 하는 적응증, 인디케이션은 굉장히 넓어지고요. 의외로 더 좋은 결과들을 나타낼 때가 많아서 관절경 수술은 굉장히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관절경적 수술법에 대해서 굉장히 에비던스 베이스라고 그러거든요. 의료인들은 항상 에비던스 베이스로 진료를 해야 돼요. 내과 선생님이 자기가 기분 내키는 대로 치료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사람이 죽죠. 정형외과 의사가 그냥 제 필이라고 해서 수술을 하면 안 돼요. 모든 건 에비던스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난 내 느낌이 이게 좋아. 그거는 에비던스 베이스는 아니거든요. 어떤 의료라는 거, 환자를 치료하는 거, 그런 부분은 반드시 에비던스 베이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에비던스 베이스가 중요한데 이런 에비던스 베이스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관절경적 치료가 단순히 미용뿐만이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도 유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래요. 관절경적 수술은 미용적으로도 훌륭하지만 결과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 있는 좋은 수술식입니다. 그리고 이 수술법은 대신 이 수술법은 좀 긴 러닝 커브가 필요해요. 관절경이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선택을 해서 병원을 잘 찾아서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일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제 말을 마칠 건데요. 30분 내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아마 그쯤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관절경 수술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발목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발목의 외측 인대 부분이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 아까 말했던 우리 전담 간호사 선생님 발목에서 말씀드렸던 안쪽의 인대라든가 위쪽의 인대도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 여자분들은 흉이 적게 남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말을 장황하게 했지만 수술이요 30분이 채 안 걸려요. 한 23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만큼 술기가 익숙해지면 편해지고 좋은 수술이고 환자분들도 이 수술을 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루 정도 아프신 분들도 있고 재활도 빠르고 그래서
굉장히 권해드리는 수술입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모든 건 다 관절경 수술로 커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는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장점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선택을 결정을 하시고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저널이나 아니면은 뭐 구글링 뭐 다양하게 또 논문 검색을 다른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전문 의료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술적인 전문적인 얘기를 듣거나 그러고 싶으실 때는 사실은 그쪽 용으로 강의를 또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만나서 상의를 하고 좋은 얘기를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병원에 오늘 와주신 선생님, PD 선생님 감사드리고 우리 홍보팀 직원분, 발을 제공해 주신 직원분, 네, 또 발을 제공해 주신 우리 전담 간호사 선생님이 옆에 있는데요.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